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8시 정각입니다. 황철수의 3부 시작합니다. 자, 평양 수다. 지금 북한은 코너입니다. 북한의 속마음과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보는 북한 토크열전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어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남과 북을 잇는 통신선 채널 모두 4개인데 어제 전면 복원됐네요. 이게 그러면 한 1년 남짓만이죠, 이게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네. 제가 듣기로는 국방부 통일부도 관련 부서에서도 몰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직통 연락선이 끊긴 것은 작년 2020년이죠. 예. 북한이 6월달에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북 전달 살포 비난하고 그리고 통신연락선 단절을 통보했고 실질적으로 6월 9일부터 이 단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계속된 단절된 상태로 이어진 것이고요. 예. 어제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4월 27일 올해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남북 정상 간의 친서가 10여 차례 교환됐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그 첫 번째 행보로서 통신선부터 다시 복구를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예. 자, 과거 사례들 볼 때요. 그 통신선 복구하는 거 다음에 항상 좀 남북 관계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전조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큰 흐름에서 방향은 좀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간 북한이 사실상 남북 간의 이 정부 당국 간 그 대화를 중단한 것은 마지막이 2018년 12월 14일 남북 체육분과 회담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주목하는 것이 우리 측 발표도 그렇습니다만 북측에서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이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상호 신뢰를, 그러니까 남북 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딛는데 합의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제 통신선 복원만이 아니라 그간에 굉장히 어려웠던 남북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마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됐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예. 그래서 출발점을 다시 잡았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남북 간에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이죠. 예. 북한은 여전히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도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8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정이라기보다 이제 실시하는 거죠. 지금 시점이면. 네. 근데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다 하면서 지난 1월 달 8차 당대에서도 김정은이 직접 비판한 적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하나의 고비가 되겠죠. 예. 앞으로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엿볼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정상회담까지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우리 정부는 당연히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2018년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분위기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내년 대선 이후에 남북 간의 관계도 계속 대화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문제는 북한이죠. 이거는 우리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네. 과연 북한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담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다면 화상회담도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상회담 전에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회의 이게 보니까 통일부에서 이미 그때 사학들 했었나요? 남북회담본부에다가 영상회의실을 맞지 않습니까? 네. 이거 활용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고위급 실무회담 같은 것도 그걸로 진행할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은 좀 별개의 문제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 산하 남북회담본부에 올해 4월에 이 화상회담 영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연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북측도 이 정도 시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대면 회담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렵죠. 네. 북한이 심지어는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북중 국경에 있는데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지난번에 북한에서 발표된 이 중대 사건도 그것을 수용하는 어떤 시설을 만들다가 이 군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숙청을 당했다라고 우리 국정원이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한 걸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영상회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고, 남북 간에 그 1차적으로 통신선이 복원된 거에서 끊기지는 않고 뭔가를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 역시 영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가 그 정전협정 68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북한에서는 이날이 그 전승절로 불리죠. 그렇습니다. 전승절이 간단하게 무슨 날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면 정전협정일인데, 북한은 이 6.25 전쟁 자체를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승리했다.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것을 이제 전승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해석이고 우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6.25 전쟁 자체도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전승절이라는 것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이 미국이 북한한테 항복을 했다라는 의미로 북한에서는 가리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절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죠. 전승절이니까 아무래도 뭐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전사자들 묘역 찾았을 텐데, 이게 그 참전 열사묘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게 조국 해방 전쟁? 그렇습니다. 뭐 안국 전시 참전 전사적 묘역인데, 북한에서는 참전 열사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후 2013년에 이 참전 전사적 묘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참배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 이번 참배는 좀 특수한 모양이 보여요. 뭐냐면 참배가 0시를 기해 이루어졌습니다. 0시에? 그러니까 0시를 한다라는 건 북한이 이제 그런 시간이랑 그 상징성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거는 잘 알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0시에 참배를 하는 것은 김일성 생일,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양절로 불리는 4월 15일, 그때 금수산 공전은 0시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뭘까 중요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번에 그 참배도 0시에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역시 이런 전승 세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 6.25 전쟁을 했고 뭐 1세대, 87년 1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대의 혁명 정신을 받아들이자라는 것이 북한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여러 가지 회의나 대회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참배도 아마 그런 상징성을 부과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북한에서 그 주민들한테 내부 결집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을 그 이유로서 현 정세가 6.25 전쟁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1월 8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중 집회라 회의를 계속 그런 이 대회를 계속 열고 있거든요. 거기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자력 갱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내부의 사상 투쟁이죠. 그래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의 그런 성향들을 없애야 된다. 또 뭐 그 관련 법도 만들고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전승세대의 조국 수호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세대가 바뀌면서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장마당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한류에도 노출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잡는 모습들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뭐 북한이 말하는 전승절을 맞아서 노병들에게도 식료품과 보약 등을 선물했다라고 북한에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량난 속에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 지도자상을 또 강조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의 0시 참배한 그 현장에 사진 보니까요, 북한군 지휘관들 좀 교체되는 것도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그 전원회의 때, 노동당 회의 때 발표한 거에 뭐 일부 그 서열 1위, 4위 정도가 수청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수청설이 나오던 박정천 군 참마정인데요. 군 참마정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리영길 전 그 사회안전상이 있었는데, 그 안전상이 국방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은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군에 대한 숙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승절이라든지 북한이 말하는 또 어저께 바로 전국 노병대회도 있었거든요. 노병대회. 노병대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군에 대한 좀 사기를 북돋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전국 노병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작년 노병대회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연설에는 이 핵무력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네네. 또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제국주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저께 있었던 그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기념한 이 연설에서는 전국 노병대회 연설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